예,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요. 국내도 관련된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좀 탄소 배출권 시장 거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는 그저 사실 새로 나온 건 아니라 기존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거래 시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탄소 배출권을 그렇게 많이 본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데 이게 뭐 실물 증서로 되어 있거나 일반인들은 이렇게 뭐 주식을 사듯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일단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아직 안 되는데 이제 네. 올해부터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사실은. 아, 그렇군요. 예, 일단 그렇게 됐고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네. 일단 원래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그 6대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산화탄소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 외에도 일단은 우리가 에어컨에 쓰는 프레온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질산 관련된 질산가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6대 온실가스를 이제 일정량까지 배출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래 2015년대 파리 기후 협약에서 이제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일단 실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일단 국가별로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배출량, 정확히 하면 탄소라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배출가스 양 자체를 이제 쿼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2015년부터 했는데 이제 작년까지 가지고 2차 배출권 계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3차 할당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좀 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소장님이나 저나 이웃집인데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봉투를 하나씩 나눠줬는데 쓰레기가 소장님은 적고 저희는 많으면 그 봉투 공간 좀 빌려주세요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형태의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 대한 제재를 규제 이상으로 남으면 팔 수 있는 거고 그죠? 예, 이제 환경을 더 많이 일으키면 사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탄소 배출권 시장이 국내에도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까? 시장 규모라든지 기업들의 거래 현황은 어떤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그 기업 거래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일단 2015년도 비해 가지고 한 8배 이상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간단하게 표를 일단 여기 나온 걸 보시게 되면은 2015년대 한 570만 톤 정도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가격이 한 8,600원 뭐 이 정도였는데 톤당이요? 예, 이게 네. 톤당 가격인데요. 톤당 한 요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한 3배 이상 올라가서 일단은 4,390만 톤으로 일단 톤수는 늘어난 데 비해 가지고 네. 가격도 지금 한 3배 정도 올라가 있고 실제 이제 국제 거래에서도 에미션이라고 그래서 이걸 탄소 배출권은 이제 에미션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계속 그 가격이 역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기업 간에 일단은 거래를 한 데 있어 가지고 각 이 국가 이제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제 쿼터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각 기업에 다 분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특히 뭐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많이 나온 데는 조금 할당을 좀 더 해주고 적은 데는 적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어느 한쪽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제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서 거래를 해가지고 다른 데 조금 적게 나온 데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사서 그걸로 이제 메꾸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구조를 보다 보면은 지금 요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번에 3차 할당 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면서 나왔던 요 PT 자료입니다. 네. 근데 요걸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21년부터 2025년, 즉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에서 할당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을 했는데 전체적인 쿼터 자체는 줄어들었고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배출권이 이달에 할 이것들을 이제 다음 달로 넘길 수가 있다. 즉 롤오버를 할 수가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요거를 가지고선 이제 요 안에서 또 안 된다. 그러면은 내년 거에서 땡겨오는 거 차입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고 다른 해외에서 무슨 조림 사업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나오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오는 건 또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섞어가지고서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주요 변경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2차 년도 작년까지 하고 올해하고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작년까지 1차년도까지는 해가지고 2017년도까지는 거의 100% 무상으로 나눠줬습니다, 이거를. 근데 2차년도에서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유상,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오는 게 한 3%에서 5% 정도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또 바뀌게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배출량 자체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시설이나 일단은 시설마다 이제 이거를 산정하고, 일단 이런 표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이 유상 할당 비율이 이전에 비해 가지고 2배 이상 늘어나서 한 10% 정도 내가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겁니다, 업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용이 올라간다는 게 이제 좀 문제가 되고, 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제 이런 그 2025년까지는 ESG, 특히 그 중에서도 환경에 관련해 가지고서 특히 이제 좀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나갈 수밖에 예.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되죠. 무엇보다도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국내에서 2015년에 톤당 8,600원이었는데 2020년에 29,600원, 3배 넘게 올랐다는 거거든요. 네네. 가격에 관심이 있는, 투자에 관심이 있는 뭐 저희들로서는 야, 그거 투자해서 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예. 일단 기업들 측면에서 근데 탄소 배출권 가격이 최근에 많이 떨어져 있다. 공급 과잉으로. 그거는 이제 공장이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생산 설비를 못 돌리고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배출권이 남아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그 부분이 제일 크고요. 일단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일단은 그 정부에서도 시장 안정화 한다 그래가지고 또 추가로 좀 탄소 배출권을 또 풀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주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공급 물량이 네. 늘어난 거군요, 그죠? 네. 예. 근데 참 재주가 좋은 게 어떻게 이걸 또 그렇게 가져와가지고 할 만큼 또 영향이 좀 됐나 봐요. 어떻게. 예. 그래 아무튼 전 세계가 락다운이 되다 보니까 아무튼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이 탄소 배출 자체가 줄어드니까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탄소 배출권 가격은 일단 올라갔다가 좀 약간 내려왔는데 올해부터 이제 이게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개인이라든가 금융기관에서도 이제 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 개인들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부분이 솔깃한데 뒷부분에 여쭤볼게요. 어떻게 네네. 거래를 하고 투자를 하는지. 이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지난 분기에 보면 뭐 자동차 판 것보다도 이 탄소 배출권 팔아가지고 이익을 굉장히 많이 이익을 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으로 공장을 운영해서 그런가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좀 그 영향이 줄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그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전기차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 완성차들 업체들이 이제 다 뭐 GM 하죠. 다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탄소 배출권 안 사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좀 줄어들게 됐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테슬라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장사를 했거든요. 차 부분에서요. 예, 네, 그래서 네. 차가 원래 좀 단가가 비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인데 이게 네. 뭐 굿즈 판매라 이 우스운 얘기지만 테슬라 보시면은 이제 그 티셔츠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굿즈 나오거든요. 네. 그것도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이런 탄소 배출권 해가지고 이익을 만든 게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 이제 이 탄소 배출권이 안 팔리니까 이제 좀 여기서 2분기가 조금 어두워졌다고 보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코인 시장으로 가는 건가?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요.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쪽 수익은 좀 줄어들겠군요. 그러니까 2분기도 그렇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는 일단 모델 3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도 모델 3를 좀 더 많이 판매를 해가지고 네. 이익을 내기 그러면 이게 좀 고마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를 좀 팔아가지고 네.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말고도 사실은 R&D라든가 이제 공장 증설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새로운 신규 플랫폼을 또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상하이에 공장을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하려 그러면 또 그만큼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 네. 일단 이익이 난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다시 또 지금 재투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한 1, 2년 정도는 조금 더 고전을 하지 않을까. 우선 그 정도는 네. 좀 더 지켜보고 좀 장투하시는 분위기로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탄소 배출권이 있고 기업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네. 뭐 일반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직접 와닿는 얘기가 아닌 걸로 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좀 다릅니다. 일단 내용도 그렇고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고 했는데 국내에서 뭐
후성이라든지 탄소 배출권 얘기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국내 관련된 기업들 어떤 곳이 있는지 또 동향 좀 알려주세요. 일단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 우선 KC 계열인데 뭐 KC 코트렐이나 뭐 이제 KC 그린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이제 타랑 설비나 집진 시설 같은 것도 이제 CO2 말고 일단 그 다른 6대 온실가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도 지금 상당히 좀 잘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해외 특히 뉴질랜드 쪽에 이제 조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해외 사업을 통해서 이제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와서 이걸로 상쇄하는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고 그다음 또 이제 휴캠스나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탄소 배출권은 이제 실제 거래를 하는 업체고 네. 그다음에 그린케미칼도 역시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 이쪽을 해가지고 사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이산화탄소 포집이나 이쪽 관련해 가지고서 좀 여러 가지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이제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컨 그 프레온 가스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쪽도 이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 주신 기업들은 그 테슬라처럼 탄소 배출권이 남아서 그걸 팔아서 돈을 크게 벌어들이는 기업보다는 탄소 배출권의 어떤 시설이나 집진 이런 걸과 관련된 업체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죠. 네. 그럼 이 회사들은 네. 결국은 이제 앞으로 ESG가 더 중요해지는 그러니까요. 시점에서는 그만큼 더 실적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는 그 거죠. 산업 측면에서 더 중요한 거죠. 아까처럼 뭐 테슬라처럼 배출권이 많이 남았다가 사실 뭐 시장에서 공급 과잉되면 돈 더 이상 못 버는데 기술과 산업에 관련된 거니까 중요하고 주로 이제 폐기물 업체라든지 환경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앞서 기업들만 이렇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나 아까 이제 금융기관들도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어떤 방식으로 뭐 직접 살 수 있는 거래소가 있는 건지 ETF를 사야 되는 건지 방법 알려주세요. 일단 한국 거래소에서 지금 이제 직접 거래도 가능하긴 한데 네. 이거 그 절차가 조금 복잡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하기 힘드니까 간접을 해가지고 일단 ETF 들어가신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해외 쪽에서 일단 ETF를 좀 찾아봤는데 한 6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이제 그 티커하고 이름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일단 그 대형 그 IB나 헤지 펀드들이 요걸 가지고서는 여기에 대한 ETF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ESG가 이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뜨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추세는 상당히 좋고 앞으로도 또 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가지고 일단 이런 것들을 좀 추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시는 거는 그 탄소 배출권만 있는 게 아니고 ESG하고 좀 섞여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일단은 네. 그런데 우선은 중요한 거는 탄소 전에 카본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탄소에 대해 가지고 일단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카본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다루는 그런 부분을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혹은 에미션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섞여 있는 ETF가 되겠습니다. 네, JP 모건도 있고 블랙락도 있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ETF들이 글로벌 MSCI 월드 인덱스나 미국 시장 비해서 성과가 잘 내고 있나요, 올해? 지금 상당히 높게 다 잘 올라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 얘네들은. 그래서 이게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 에미션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눈을 돌리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여기에 눈을 뜨고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서서히 이제 매집하고 이제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탄소 배출권 시장 그다음에 주목할 국내 기업 ETF 소개해드렸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